그래서 기루대왕이 죽기 3년 전 사로국의 원군 요청으로 5갈래로 말갈의 본진을 공격하는 상황까지 진행했습니다. 지마 14년 봄 정월, 말갈이 북쪽 변경을 크게 침입하여 관리와 백성들을 죽이고 노략질했다. 이하 생략. 이때 기루대왕이 보낸 군대는 니아에서 퇴각하는 말갈군을 기다려 매복기습 공격으로 대승을 거둡니다. 5의 장수를 보냈다고 하는 걸 보아 적어도 1만의 군사는 보냈을 겁니다. 한 명당 2천 군사를 통솔하고 각지에 매복한 겁니다. 말갈군이 오면 밑에서부터 차례로 기습, 이걸 5번을 반복합니다. 말갈 역시 1만에서 2만 정도는 되지 않았을까 추정합니다. 이 정도 병력이면 1개 부족이 아닌 여러 부족을 통합한 연맹체의 수장급입니다. 결국 포위되어 말갈은 괴멸됩니다. 이때의 고구려왕은 태조대왕으로 72년서부터 80년까지 8년 통삭제입니다. 아마 이때의 괴멸을 숨기기 위한 것 같습니다. 이에 서기 137년까지 장장 12년 동안 말갈은 쳐들어오지 않습니다. 일성 4년 봄 2월, 말갈이 국경에 쳐들어와서 장령 지방의 5군데 목책을 불태웠다. 말갈을 격파해 대승을 거둔 기루대왕의 명성은 사만 곳곳에 울려 퍼집니다. 50여국의 임금들이 축하사절을 보냄은 물론입니다. 그것이 기루 50년에서 51년에 삭제된 기록일 겁니다. 하지만 세월에는 장사 없다고 기루대왕은 향년 96세로 죽습니다. 기루 52년 겨울 11월, 임금이 돌아가셨다. 이번엔 마흔 50여국의 임금들이 몸소 빈소를 찾음은 물론입니다. 이제 위에 말갈은 고구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고구려는 말갈. 고구려 본기를 보니 고구려의 기록을 통삭제했음도 어마어마합니다. 즉 고구려가 말갈임을 숨기기 위함입니다. 대무신 20년, 임금이 낙랑을 습격하여 멸망시켰다. 정확히 100년 전에 이미 낙랑은 고구려한테 망했습니다. 근데 낙랑 멸망 후 이 100년 동안 삼국사기는 고구려라 하지 않고 말갈이라고 합니다. 혹시 고구려가 말갈의 한 일파인 걸까요? 아니면 고구려 자체가 말갈인 걸까요? 저는 지금까지 말갈은 북방족의 통칭으로 이해했습니다. 말갈은 부여족. 통칭의 다른 예, 고구려는 맥족, 옥전은 예족. 말갈은 예맥. 즉 고구려를 말갈이라 해서 이상할 것 없는 겁니다. 그래서 삼국사기에서 고구려라 하지 않고 말갈이라 한 겁니다. 또 이것도 성립됩니다. 말갈은 조선의 유민. 즉 조선이 말갈인 겁니다. 조선이 말갈이 아니면 아래에 밝혀집니다. 말갈, 고구려는 말갈, 멸칭. 중요한 건 이 북방족인 말갈과 남방족의 한해가 구별을 한다는 겁니다. 삼국지 한전, 후한 환제, 영제 말기에는 한과 예가 강성하여군, 현에서 제대로 통제하지 못하였다. 이하 생략. 1, 2는 한반도 남부의 마한과 북부의 예를 뜻함. 3은 남부 외 변진한을 뜻함. 황무지였던 황해도가 토지로 바뀌는 시기. 즉 경주항, 전주항, 광주항, 천안항, 평양항, 김해항 등의 바닷물이 빠지는 시기. 왕건의 가문이 송악의 큰 바닷상인임을 생각하면 고려 초까지 개성은 항구였음. 즉 한나라가 황해도에 대방군을 만든 후 군대를 보내 마한의 북부, 한강 이북의 예를 정벌하니 그 후에 신미다리와 변진한이 대방에 복속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이때 맥은 언급이 없는 걸로 보아 한반도가 아닌 더 북쪽에 위치해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즉 고구려는 만주에서 한반도로 남하하였던 겁니다. 대무신 20년, 임금이 낙랑을 습격하여 멸망시켰다. 이하 생략. 서기 44년은 백제봉기에서 첫 번째로 통삭제되는 10년 사이의 중간에 있는 연도입니다. 다루 11년, 10년 통삭제, 21년.
즉 해시 진의 다로대왕이 후한과의 전쟁에 휘말려 어떤 사건이 있던 걸 통삭제했습니다. 근데 강원도 낙랑은 37년에 고구려의 멸망, 평안도 낙랑은 44년에 후한에 멸망합니다. 이건 무엇을 의미하나요? 혹시 이건가요? 백제봉기 온조에도 낙랑이 보이고 신라봉기 혁거세에도 낙랑이 보입니다. 그럼 이 낙랑은 결국 위치도와 같은 영토가 됩니다. 이 낙랑이 북방에서 남하하는 맥, 즉 말갈에 이렇게 밀립니다. 그래서 옥저와 동해가 생겨난 겁니다. 그 후 37년에 고구려, 말갈은 강원도 낙랑을 멸망시킵니다. 대무신 20년 임금이 낙랑을 습격하여 멸망시켰다. 그러다 7년 후 44년에 끝까지 살아남은 평안도 낙랑은 후한에 의해 멸망하고 역사에서 사라집니다. 평안도 낙랑은 평양성을 최후의 보루 삼아 끝까지 저항한 듯합니다. 이 낙랑의 역사가 말살된 것이 아쉽습니다. 대무신 27년 가을 9월 한나라 광무제가 병사를 보내 바다를 건너와서 낙랑을 정벌하고 그 땅을 빼앗아 군현을 만들었다. 이에 따라 살수 이남이 한나라에 속하게 되었다. 그 후 고구려, 말갈과 후한의 낙랑군은 피 터지게 싸웁니다. 그렇다면 삼국사기에 나오는 말갈은 결국 고구려라는 얘기가 됩니다. 즉 비료 온조 집단도 말갈이라는 겁니다. 근데 왜 삼국사기는 이들이 말갈이라는 것을 숨겼을까요? 또 고구려가 말갈이라는 걸 왜 밝히지 않은 걸까요? 그리고 왜 고구려라고 안 하고 말갈이라고 한 걸까요? 그건 바로 이들이 한반도로 이주한 이방인들이기 때문입니다. 삼국지 한전 그 중에서 12국은 진왕에게 신속되어 있다. 이하 생략. 혹시 맥족이 한반도로 남하하면서 예족을 학살한 건 아닌지 의문입니다. 즉 고대엔 전쟁에 승리하면 남자는 대부분 죽이고 여자는 노예로 만듭니다. 이건 중세까지도 그랬고 역사 기록에도 남아있는 겁니다. 예, 칭기즈칸의 몽고군. 이 몽고군한테 우리는 40여 년간 유린당했습니다. 1270 빼기 1231은 39년. 중세에 그 정도인데 하물며 고되겠습니까? 학살하면서 남하하는 맥족을 밑에서 지켜보고 있는 건 사만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의 만행을 역사에 기록하고 말갈이라는 멸칭으로 부른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고려는 이들을 기록한 사만, 즉 백제 신라 가야의 역사 기록을 축소 삭제 날조한 것입니다. 그 전에 신라는 신라대로 백제와 가야의 역사를 말살했습니다. 근데 이상한 점이 두 개 있습니다. 이상한 점 하나. 서기 37에서 44년은 고구려 3대 대무신왕의 시대입니다. 그럼 선왕인 주몽과 유리에 대해 이미 남아가 거의 끝난 시기라는 걸까요? 살펴본 바 거의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럼 이들의 지배구조는 이렇습니다. 곧 고구려의 지배구조입니다. 지배층 맥인. 피지배층 예인. 그래서 이들을 합쳐 예맥이라 부릅니다. 이제 말갈이 고구려라는 게 밝혀진 이상 앞으로 한층 더 삼국사기가 읽기 수월해질 겁니다. 말갈의 정체는 고구려. 백제봉기, 신라봉기에서 고구려라 안 하고 말갈이라고 부른 건 결국 멸칭이었던 겁니다. 이상한 점 둘. 대무신 27년 가을 9월 한나라 광무제가 병사를 보내 바다를 건너와서 낙랑을 정벌하고 그 땅을 빼앗아 군현을 만들었다. 이에 따라 살수 이남이 한나라에 속하게 되었다. 후한 광무제의 낙랑 침략 150년 전에 전한의 무제가 위시 조선을 침략해 멸망시켰습니다. 왕검성 전투 기원전 109년에서 기원전 108년. 이들이 왜 이렇게까지 바다 건너와 조선 낙랑을 멸망시켰던 걸까요? 한민족의 비밀. 근데 역사를 더 거슬러 올라가서 보면 원래 이거였던 걸까요? 즉 고조선의 영역이라 보면 됩니다. 하지만 말갈한테 요동을 빼앗기고 저렇게 강을 끼고 대치 상태입니다. 차츰 말갈이 남하의 낙랑은 남으로 밀려납니다.
낙랑의 남하로 한과 혼혈이 일어납니다. 그것이 사만이고 한반도 남부 끝으로 갈수록 혼혈의 빈도가 낮습니다. 그래서 후세에 이곳을 외라고 부르게 됩니다. 이 외가 열도로 건너가고 중국에서는 이 열도의 외를 기록한 겁니다. 혹시 북에서 말갈이 내려오니까 새로운 땅을 개척하려고 열도로 넘어간 걸까요? 사조. 사만, 특히 백제의 우수한 문화가 혹시 낙랑에서 온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즉 이제까지 알고 있던 고구려 부여의 말갈 문화가 아니라 고조선 낙랑의 예종 문화입니다. 만약 그렇다면 우리 반쪽 조상의 수많은 유산들이 북녘 땅 밑에 고스란히 묻혀 있습니다. 백제 문화의 원형을 알 수 있는 백제의 장인이 어디서 왔는지를 알 수 있는 겁니다. 이는 언젠가 통일이 되면 세상의 진실이 드러날 날이 올 것입니다. 신라 유리 13년 가을 8월 낙랑이 북쪽 변경을 침범하여 타산성을 점령하였다. 14년 무유리 낙랑을 습격하여 멸망시키자 그 나라 백성 5,000명이 투항해왔다. 그들을 육부에 나누어 살게 하였다. 이하 생략. 이 맥국의 우두머리가 위 14년에 나오는 무율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위에 설명했듯이 고구려는 맥족, 동해는 예족이라 함이 정설입니다. 그럼 동해일리는 만무하니 기록의 연결 정황상 무율입니다. 딱 누구라고 쓰지 않고 맥국의 우두머리라고 돌려 쓴 것은 훗날 고려 사관이 고친 겁니다. 그리고 맥국의 우두머리는 이곳에서 사로국과 친교를 맺습니다. 고구려 대무신왕 무율로 추정되는 이 맥국의 우두머리가 무슨 이유에선지 경북 영주까지 내려옵니다. 그리고 사로국을 침범한 화려, 불레를 공격해 격퇴시켜 사로국 유리의 환심을 삽니다. 화려, 불레에 대해선 나중 글 구수대왕에서 밝혀짐. 17년 가을 9월 화려와 불레 두 현의 사람들이 함께 모이하여 기병을 거느리고 북쪽 국경을 침범하였다. 이하 생략. 근데 여기까지는 좋았습니다. 그 다음 부분이 충격적입니다. 대무신 27년 가을 9월 한나라 광무제가 병사를 보내 바다를 건너와서 낙랑을 정벌하고 그 땅을 빼앗아 군현을 만들었다. 이하 생략. 대무신왕이 후한 광무제가 보낸 한군에 의해 전사합니다. 여기서의 낙랑은 평안도 낙랑입니다. 대무신이 죽고 민중, 모본에 이어 태조대왕이 즉위합니다. 이 시기에 고구려 왕들의 죽음도 심상치 않음. 신라 유리 19년 가을 8월 맥국의 우두머리가 사냥을 하여 새와 짐승을 잡아 바쳤다. 이사이 12년이 통삭제됐습니다. 맥국과 사로국 사이에 어떤 일들이 있었다고 보여집니다. 31년 봄 2월 잠이 성좌에 혜성이 나타났다. 충격적인 정황. 그리고 사로국에 용이 나타나고 묘사가 이렇습니다. 33년 여름 4월 금성 우물에서 용이 나타났는데 얼마 후에 소나기가 서북 쪽에서 몰려왔다. 5월 큰 바람이 불어 나무가 뽑혔다. 이건 태조대왕이 서북 쪽에서 쳐들어와 금성을 유린한 정황입니다. 금성이란 이름이 의심가나 일단 금성이라 함. 한 달 후 태조대왕이 사로국의 왕좌에 앉습니다. 즉 유리가 태조대왕에게 무릎 꿇고 속국이 된 것입니다. 광개토왕 비문에 보이는 옛부터 신라 속국이 이때의 일을 말함인가 봅니다. 혹 대무신왕은 진심일 수 있으나 태조대왕은 다릅니다. 유리가 병사할 정도로 능욕한 것입니다. 34년 가을 9월 임금이 병환이 나자 신하들에게 말했다. 이하 생략. 유리는 목숨은 건졌으나 병이 나고 위와 같이 유언을 남기고 죽습니다. 충격받아서 화병? 즉 왕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인 타레에게 왕위를 넘겨줍니다. 왜 그럴까요? 타레의 호전적임을 이미 우리는 잘 압니다. 이는 한반도 남부의 외를 연합해 맥국을 물리치고 복수해 죽일 바래서입니다. 타레가 이끄는 사로국이 주축이 되어 지난 외 연합군이 다루대왕을 상대한 것이 전 글의 내용입니다.
근데 실은 이 진안 외 연합군은 태조대왕의 말가를 주 적으로 하고 있던 겁니다. 이게 사실이라면 사마는 이때부터 이미 고구려와 원수지간이었다는 얘기가 됩니다. 이때 다루대왕은 뭘 하고 있던 걸까요? 다루 29년 봄 2월 임금이 동부의 우곡성을 쌓도록 명령하여 말가를 방비하였다. 7년 통삭제. 36년 겨울 10월 임금은 낭자곡성까지 국경을 개척하였다. 신라의 사신을 보내어 모임을 청하였으나 신라왕이 듣지 아니하였다. 다루 나름대로 말가를 방비하고 있던 거군요. 7년 동안 나름 말갈과 싸워 국경도 넓혔습니다. 근데 탈에는 이 다루대왕도 못 믿어서 만나주지 않습니다. 다루가 원래는 부여족이고 그 선왕인 비료 온조가 진왕을 죽여서 그렇습니다. 탈의 입장에서는 다루대왕이 그저 말갈로 보였던 걸까요? 전 글 기루대왕에서의 의문이 여기서 풀립니다. 즉 탈에는 늙고 귀찮아서도 아니고 한창 젊은 다루한테 무릎 꿇기 싫어서도 아니었습니다. 이런 정황이 있었기 때문에 탈에는 다루대왕을 안 만났던 겁니다. 바로 이것이 충격. 근데 위에 유리가 충격받아서 병이 생겼다고 했습니다. 혹시 태조대왕이 사로국의 왕비를 추행하고 그 병사들까지 궁녀들을 건드렸던 걸까요? 갑자기 견훤이 생각나는. 그 후 탈해조를 보면 탈해는 백제와산 성쟁탈전으로 일생을 보내다 죽습니다. 하지만 주적은 백제가 아니고 말가림을 위 설명을 통해 우린 이제 압니다. 말갈이 단일도 안 나오는 걸로 보아 말갈에 대한 모든 걸 삭제했습니다. 즉 이건 신라 사관이 삭제한 게 아니고 고려 사관이 삭제한 겁니다. 이 말은 1차적으로 왜를 지우려고 신라 사관이 삭제했습니다. 2차적으로 고구려의 말가를 지우려고 고려 사관이 삭제했습니다. 참고 삼국사는 삼국사기. 그럼 다시 보겠습니다. 지마 14년 봄 정월 말갈이 북쪽 변경을 크게 침입하여 관리와 백성들을 죽이고 노략질했다. 이하 생략. 사로국 지마의 절박한 원군 요청으로 기루대왕이 대군을 보내 이들 말가를 물리쳐줬습니다. 지금까지 설명한 위 정황과 연결시켜보세요. 이 얼마나 다이나믹하고 드라마틱한 감동의 대서사시 같나요? 새삼 기루대왕의 위협이 느껴집니다. 제가 역사소설 쓰는 것 같나요? 보다시피 실시간으로 삼국사기 보면서 설명하는 겁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기 전에 한 가지 아래의 의문점을 보겠습니다. 태조대 70년 임금이 마한 예맥과 함께 요동을 침입하였다. 부여왕이 병사를 보내 요동을 구하고 우리를 격파하였다. 마한은 백제 온조왕 27년에 멸망하였는데 지금 고구려왕과 함께 군사 행동을 한 것은 아마도 멸망한 후 다시 일어난 것인가? 김부식 이 마한은 정황상 기루대왕의 영역인 마한이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태조대왕의 말갈과 숙적이기 때문에 이들과 함께 군사행동을 하지 않음은 물론입니다. 그럼 이 마한은 태조대왕의 속국인 사로국으로 봐야 합니다. 즉 진안을 마한으로 잘못 기록한 오기이거나 신라 사관이 고친 겁니다. 속국인 사로국 이하 진안이 군사를 보내 태조대왕의 군대에 편입된 것입니다. 이에 사로국은 병사가 부족해 외병이 온다는 헛소문을 듣고도 무서워서 백성들이 숨습니다. 흉흉한 당시 분위기를 잘 전해줍니다. 지마 11년 여름 4월 큰 바람이 동쪽에서 불어와 나무를 꺾고 기와를 날리다가 저녁이 되어서야 그쳤다. 이하 생략. 기루대왕은 어떨까요? 아쉽게도 9년 통삭제 됐습니다. 기루 40년에서 49년 9년 통삭제. 다만 태조대왕의 말갈군과 전쟁했으리라 짐작될 뿐입니다. 여기까지가 계루대왕이 즉위하기 전의 한반도 상황입니다. 이 시대적 배경을 알아야 계루대왕의 기록 대부분이 왜 통삭제됐는지를 그나마 알 수 있습니다. 계루왕은 기루왕의 아들이다. 이하 생략. 지마 14년 봄 정월
말갈이 북쪽 변경을 크게 침입하여 관리와 백성들을 죽이고 노략질했다. 이하 생략. 일성, 4년 봄 2월, 말갈이 국경에 쳐들어와서 장령 지방의 5군데 목책을 불태웠다. 서기 125년의 역사적인 기루대왕의 원군에 의해 말갈은 크게 괴멸하고 한동안 쳐들어오지 않습니다. 이에 대한 설명은 위에 이미 했습니다. 그래서 게루대왕은 한가하게 사냥도 하고 북한 산성을 쌓아 말갈의 재침입에 대비합니다. 4년 여름 4월, 임금이 한산에서 사냥하였다. 5년 봄 2월, 북한 산성을 쌓았다. 기루대왕이 96세에 죽었으니 그 아들인 게루의 나이가 적어도 60은 넘었을 겁니다. 근데 즉위년에서 3년까지 삭제된 건 둘째치고 재위가 39년입니다. 그럼 60 더하기 39는 99세가 되는데 이건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적어도라는 전제가 붙기 때문에 적어도가 아니라면 100세가 넘게 되기에 그렇습니다. 그럼 이건 뭐냐? 아들이 아닌 손자이거나 쿠데타가 일어났다고 봄이 맞습니다. 근데 쿠데타는 희박한 것이 기루대왕이 말년에 대말갈전에서 크게 승리했는데 쿠데타가 일어났다?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럼 아들이 아닌 손자입니다. 즉 게루는 기루의 손자인 겁니다. 삼국사기엔 자가 즉위한 임금이 꽤 되는데 이렇듯 나이를 따져 애매하면 손자라고 봄이 맞습니다. 또한 손자라고 한 임금이 한 명도 없는 걸로 보아 자라고 나오면 손자입니다. 그럼 게루의 나이는 즉위년의 40세 전후로 추정됩니다. 40 더하기 39는 79세 전후에 죽었습니다. 시대가 시대인지라 40세는 늦은 나이이긴 해도 할아버지 기루대왕의 업적을 보면서 태자 수업을 착실히 받았습니다. 5년 봄 2월, 북한 산성을 쌓았다. 이 사이 5년 동안 기록이 왜 삭제된 걸까요? 10년 가을 8월, 경자일에 형옥성이 남두성을 침범하였다. 130년대는 고구려, 신라 모두 특별한 기록이 없는 태평한 시기로 보입니다. 그럼 5년 동안이나 기록이 없는 이유는 단 하나뿐입니다. 바로 변환과의 문제 때문입니다. 여기서 온조의 백년대계를 다시 보고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온조의 백년대계. 온조, 창업 경기 공략. 다루, 마한 공략 1. 기루, 마한 신미다리 공략 2. 게루, 변환 공략 3. 물음표, 진안, 사로국, 사만일통사. 물음표, 열도 공략 5. 선왕들이 이까지 정벌해 이제 게루대왕의 숙제는 3을 정벌하는 겁니다. 말갈도 잠잠해진 지금이 최적의 시기입니다. 하지만 전방을 공격하기 전에 후방이 안전해야 합니다. 그래서 혹시나 모를 월지국 방어를 위해 먼저 북한 산성을 쌓습니다. 5년 봄 2월, 북한 산성을 쌓았다. 말갈의 재침 대비. 6년 변환의 사신 보냄, 변환이 명을 안 들음. 7년 변환 공격 준비, 신미다리도 준비하라 명함. 8년 마한 연합군 변환으로 진격. 9년 변환 외 연합군과 대치, 소강 상태, 사로국의 공격 명함, 양동작전. 일성, 3년 봄 정월, 웅선을 이찬으로 삼고 겸하여 중앙과 지방의 병마의 일을 맡겼다. 근종을 일길찬으로 삼았다. 사로국도 게루대왕의 명에 따라 공격 들어갑니다. 게루, 10년 가을 8월 경자일에 형옥성이 남두성을 침범하였다. 일성, 4년 봄 2월, 말갈이 국경에 쳐들어와서 장령 지방의 5군데 목책을 불태웠다. 하지만 사로국은 말갈 방어를 위해 병력을 회군합니다. 11년 2차 열도 외병 변환에 도착. 12년 1차 대회전, 무승부 다시 소강 상태. 게루대왕 본군 25,000. 신미국 외마한 원군 15,000. 사로국 외 진안 원군 15,000. 공격 측 총 55,000 대군. 구야국 외 변환 본군 2만.
열도 외 1차 원군 2만. 열도 외 2차 원군 1만. 수비 측 총 5만 대군. 변진 12구. 변진미림이동국, 변진접도국, 변진고자미동국, 변진고순시국, 변진발로국, 변진낙노국, 변진미오야마국, 변진감노국, 변진구야국, 변진주조마국, 변진안야국, 변진동노국. 열도 외는 구야국의 철이 필요하기에 이해관계에 따라 원군을 보냄. 일성, 4년 봄 2월, 말갈이 국경에 쳐들어와서 장령 지방의 5군데 목책을 불태웠다. 방어를 위해 회군. 5년 가을 7월, 알천의 서쪽에서 군대를 크게 사열하였다. 다시 변한 공격 준비. 겨울 10월, 임금이 북쪽을 두루 살펴보고 태백산에서 몸소 제사 지냈다. 말갈이여 오지 마소서. 6년 8월, 말갈이 장령을 습격하여 백성들을 노략질하였다. 말갈의 정탐 겸 시간 벌기 작전. 겨울 10월, 말갈이 다시 습격해왔으나 눈이 심하게 내리자 물러갔다. 하늘이 도우심 제사의 효과. 7년 봄 2월, 장령의 목책을 세워 말갈을 방어하였다. 이제야 변한 공격함. 계루 13년 2차 대회전, 사로국의 뒤늦은 참가, 양동작전, 승부 결정남. 이제 구야국은 구야한국으로 바뀌고 계루대왕의 직할지가 됩니다. 철이 생산되고 열도 외와 통하는 중요 요충지이기에 그렇습니다. 변진에 대한 감찰은 덤입니다. 또한 변하는 변진으로 명칭이 바뀝니다. 계루 14년 변진 전국 수습 안정화. 15년 열도 외로 사신 보냄. 16년 열도 침공군 전쟁 준비. 17년 사만의 대군 열도 외로 침공. 20여 년간 열도 외 침공 기간 플러스 수습 안정 기간. 요약. 1. 먼저 계루대왕은 1차로 큐슈를 침공. 2. 군선 100척 이상 플러스 알파 플러스 백제 기마대 플러스 사만의 대군. 3. 당시 열도 외 병력 수준은 전글 참고. 4. 큐슈 평정 후 2차 침공군 세토 내에로 긴키까지 들어감. 5. 긴키 평정 후 야마타이국 외곽 지방수장들을 마한인으로 교체. 6. 야마타이국 왕은 특별히 금동관 외 종합선물 세트 하사. 7. 39년 임금이 돌아가셨다. 그 후 진왕, 세습이 끊기면 야마타이국 외 각 지방수장들을 새로운 마한인으로 임명. 예 비미오 비미궁오. 아달라 20년 여름 5월 외의 여왕 비미오가 사신을 보내 예방하였다. 삼국지 한전 그 중에서 12국은 진왕에게 신속되어 있다. 이하 생략. 이 계루대왕 대에 이미 열도 외를 정벌했기에 비미호가 나올 수 있던 겁니다. 열도 외의 침공 과정은 신무천왕기에 잘 나와 있으니 일본서기를 참고하세요. 그럼 이 위대한 계루대왕이 죽고 말갈과 대치 상태의 한반도는 이제 어찌 되는 걸까요?